30도면 이제 뭐 시원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웬만해서는 에어컨을 틀지 않는 분들도 올해는 다 에어컨을 켰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 폭탄 정말 두렵습니다.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누진제 완화 정책을 내놨지만 반응이 영싱톤치가 않은데요. 그래서 누진제를 아예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지금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 문제 자세하게 짚어드립니다. 먼저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전기요금 누진제 지금 팩트 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현행 3단계 누진제 체제와 함께 누진제 완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네.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일단 소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전기요금 가정용에 한해서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보면 되는데요. 예. 7월과 8월 이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이제 누진제 구간 상한을 100kW씩 이제 상향 조정을 하겠다라는 예. 게 하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동안도 사실은 전기요금 깎아주는 제도가 있는데 예. 너무 어려우니 2달 동안만 30% 추가 할인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동안 소비자들이 가장 원했던 건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를 좀 없애거나 완화하거나 예. 이거였는데 사실 이거를 좀 폐지한다라는 건 중장기 과제로 미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책이 그러면 지난 2016년 대책에서 한 발짝 나간 것도 없어요. 예. 당시에도 이제 상한을 50kW, 예. 50kW 확대한 적이 있는데 그걸 100kW로 바꿨을 뿐인데 예. 이걸 과연 대통령이 휴가 갔다 와서 얘기할 정도로 시간을 끌었어야 했던 사안인가. 예. 이게 왜냐하면 전기요금을 내린 자라는 데에는 정치권도 이제 여야 너나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다 참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뒤늦게 7월 청구서가 가정에 이미 배달되기 시작한 그 시점에서 나와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나왔던 우리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아주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게 그래픽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원래 1구간이 93.3원. 이 1구간은 사실 적자에 해당할 정도로 원가보다 싸다라고 얘기되는 구간이죠. 맞습니다. 200km까지 1구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뒤로 쭉 당겨서 300km까지 1구간으로 놓고 자, 그럼 이 구간을 어디까지 보느냐? 300에서 500까지로. 뒤로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부터 3구간 사이의 고기가 한 100kW씩 뒤로 밀렸다라고 하는 요런 건데. 그런데 자, 그럼 두 번째 그래픽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되면 가구당 19.5%씩 요금 부담이 감소되느냐? 아니에요. 실제로 200에서 300km 되는 조금 할인이 됩니다. 근데 300에서 400km가 정말 저렇게 18.8km까지 할인이 되는지 또 400km 이상 쓰는 데에서 20.6%가 할인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지금 표에 나오는 저것은 뭐 정확하게 저 요금대로 할인이 되는 건 맞고요. 예. 근데 이걸 얼마만큼 이제 체감할 수 있겠냐는 것은 집에 전기를 실제로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예.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그렇게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뭐 작게는 뭐 누구는 만 원 할인 받는 집도 있을 거고요. 예. 또는 2만 원 할인 받는 집도 있을 거고 예. 그런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것이 이제 많다면 많고 좀 적다면 적은 것인데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들의 지금 현재 눈높이에 맞는 거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이제 이후에 좀 쟁점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네. 일단 이게 문제예요. 물론 이게 좀 적게 쓰는 사람들이 네. 적게 혜택을 받는다. 뭐 그거는 그렇다고 쳐요. 네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네. 500kg을 넘게 되면 아예 혜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특히나 지금 현재는 그 1000kWh 이상을 쓰게 되면은 또 굉장히 과하게 전기를 쓴다고 해서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제도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누진제를 왜 만들었는지를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애초에 만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를 조금 쓰는 집들의 경우에는 원가 이하로 저렴하게 이제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거였고 예. 전기를 많이 쓰는 집들의 경우에는 요금을 좀 세게 이제 매겨서 적게 써라라고 예. 하는 그런 시그널을 주기 위한 거였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분노하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2016년도 이전에는 누진제 구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고 그 네. 최대와 최소치가 12.7배 차이가 났었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것을 지난번에 완화했었는데
추가로 더 완화해라라는 요구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환경 운동을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좀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약간 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이번 전기요금 개편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구간이 누구냐? 300kW에서 500kW 미만을 쓰는 분들이 할인율이 가장 높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200kW 이하를 쓰는 가구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500kW 이상을 쓰시는 분들은 혜택이 있어요. 혜택이 있는데 예. 좀 둔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요금 이 계산 방식을 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50kW의 전기요금을 쓰시는 분은 기존 체계로라면 누진 3단계 가장 가혹하죠. 150kW만 이제 1kW당 한 280원에 해당하는 걸 곱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만일 500kW가 3단계 구간의 상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0kW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요금 인하 혜택이 있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 거군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400에서 500 사이가 제일 할인율로 봐서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200kW 아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정말 그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쓴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뭐 혜택이 별로 없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굉장히 이런 이제 전기요금 인하에 대해서 사실 과거에도 2015년 그리고 16년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경험을 통해서 이런 시뮬레이션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맞아요. 이게 사실 연구 용역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말하기 전에 적어도 산자부 장관은 1안, 2안, 3안 이런 시나리오에서 서민들에 대해서 각각 어느 정도 혜택이 가고 역진성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한전은 어느 정도의 적자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안을 보고 드리고 난 다음에 1, 2, 3번 중에 선택지를 해야 되는데 이번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첫날 휴가 갔다 와서 당장 이제 대통령이 지시에 따라서 그 다음날 바로 당정회의를 했잖아요. 그렇게 쉽게 말해서 그냥 손 놓고 있다가 대통령께서 그 좀 언짢아 하시는 것 같으니까 뜨거라 해가지고 그냥 그 다음날 만들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달부터 사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얘기를 했고요. 정치권도 계속해서 전기요금 인하에 대해서 특히나 취약계층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아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들도 아우성 쳤죠.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좀 감안하게 되면 굉장히 나온 대책이라는 게 이건 뭐지? 과거처럼 그냥 이제 울르는 아이 젖주는 식으로 한시적으로 뭐 이랬다라는 건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그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200kW 이하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특정 그룹별로 지원 대책들을 마련하긴 했잖아요. 요거 한번 살펴보세요. 좀 그 그래픽부터 한번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초수급자와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30% 추가 할인 있고 출산가구 할인 출생 후 1년에서 3년 이내에 그러니까 1년까지를 배려를 해줬는데 3년 이내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이나 이런 곳에 이제 복지 할인 적용해 주는 거 또 저설 등과 복지 시설 등의 냉방기기 보급을 확대해 주는 것인데 이거 갖고 지금 과감하다고 보시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웃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6월서부터 아주 그냥 그 경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제부 차관이 나와가지고 그냥 모든 그 저런 저소득층에게 에어컨들 50만 원씩 지원해 줄 테니까 다세요. 6월서부터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지금 아마 그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냉방기기 살 돈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틀어도 뜨거운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켤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냉방보다는 오히려 난방 쪽의 수요가 더 크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복지 정책이라는 게 계속해서 냉방보다는 난방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동남아의 아열대 기후처럼 이제 앞으로 여름의 길이가 점점 길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이 냉방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이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앞서서 보셨습니다만 기존에도 사실 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주지만 단 2달입니다. 2달간 추가적으로 30% 할인하는 건 일회성 대책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조치로 인해서 결국 전기요금 인하된 거 이거 세금으로 메꿔주기로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것도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러면 뭐 아랫돌 빼서 윗돌 개고 뭐 윗돌 빼서 아랫돌 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어떤 이제 이 뭐 보수의 언론들의 경우에는 2만 원 깎아준 게 뭐 굉장히 엄청난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뭐 호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아마 한전에 이제 이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상반기 동안 8천억 원이 넘는 적자예요. 분기당 5천억 원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경우에는 평상시라면
이렇게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할 경우에는 한전에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근데 지금 3분기 연속 적자를 이루다 보니까 정부가 예비비를 통해서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결국 이렇게 지금 평균 뭐 1,500만여 가구가 월 평균 한 10,000원 남짓 그리고 19.5% 할인을 받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부족한 한전의 적자는 결국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메꿔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의 잘못된 요금 전기 체제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것부터 또 하나 점검을 하고서 그다음 얘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전기요금 검침일만 바꿔도 전기요금이 뚝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기요금의 지금 현재 요금 체계 자체가 누진제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쓰면은 더 많이 이제 요금을 내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마침 그 전기를 많이 쓰게 되는 그 가장 더울 때 그 기간에 있는 거를 100% 다 요금에 반영시키게 되면은 요금이 더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렇고. 그거를 중간에 마침 이제 끊어주면 끊어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나눠서 내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2016년도 이 누진제 논란이 있을 때 똑같이 지적됐던 겁니다. 이걸 바꾸려면 지금 있는 그 전기 계량기를 다 스마트 계량기로 전부 다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러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못 하고 있던 와중에 이 문제가 또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는 매월 15일에 검침을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좀 다른데 어디는 1일마다 하고 어디는 15일마다 하고. 그런데 근데 15일에 하는 경우는 지금 이렇게 그 여름에 한여름 같은 경우는 7월 15일서부터 8월 15일까지가 제일 더울 제일 때니까. 더울 때니까. 그렇죠. 15일 검침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내고, 그렇죠. 1일 검침에 걸려 있는 지역은 돈을 덜 내게 되는 이런 예. 일이 벌어지는데, 아까 스마트 검침기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는 자기가 검침일을 조정할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전기 계량기를 사람이 가서 직접 일일이 가서 체크하는 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자동으로 기계로 이 계량기를 측정하게 되면은 사실 이건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한 사람이 한 동네는 이제 첫날 가서 계량기 측정을 하다가 15일 날에 맞춰서 또 다른 동네 가서 또 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이걸 이제 바꿔야 되는 건데 지난 몇 년 동안 전혀 작업이 안 된 거죠. 첨언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물론 뭐 과도기입니다만 결론은 많이 쓰는 구간을 가장 정확하게 분할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용 전기요금이 최소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달 24일부터 직접 한전의 123번을 통해서 전화가 가능한데 1년에 한 번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나 혼자만 일일에 와서 검침해 주십시오가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 한전은 지금 7차례에 걸쳐서 이제 이 검침원을 집으로 계속해서 파견해서 숫자를 적어 기입하는 완전히 옛날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아직까지 IT 선진국에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뭐 2,000가구, 3,000가구 합의를 해서 우리는 며칠자로 합시다. 이게 돼야 돼요. 또 하나 맹점이 뭐냐. 1년에 한 번밖에 변경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달 24일부터 신청을 했어요. 전기요금은 9월분이에요. 이미 한여름 지나갔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정작 이제 냉방보단 난방이 중요한 12월이 오는데 그럼 12월도 월말 월초가 좋으냐? 그렇지 그건 않죠. 기후에 따라 달라질 그럼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그냥 그 검침기 스마트 이제 검침기를 못한 데 따른 이제 어떤 이제 궁여지책으로 내놓긴 했지만 결코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자, 그러면 이현석 우리 대표님 그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누진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몸담고 있는 그 단체와 또 하고 있는 운동에 일정한 유의성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게끔 만드는 동인이 되는 건 맞잖아요. 예,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 누진제를 도입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도입했던 것이죠. 1970년대 처음 이제 도입이 될 당시만 하더라도 전기는 일종의 사치제적인 성격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진제로 굉장히 강하게 뒀던 것이고요.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국민들이 누진제를 더 완화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겁니다.
단순하게 누진제가 많아서 전기를 아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이게 누군가는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 예.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전기를 조금 쓰는 집의 경우에는 전기요금 원가보다 더 싸게 전기를 이미 쓰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누진제를 완화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누군가는 전기요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근데 그게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누진제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만 돼버리니까 예. 사실은 나중에 이제 완전히 누진제가 만약에 없어진다라고 예. 한다면은 전기를 조금 쓰는 집, 예. 혼자 사시거나 또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집들의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가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건 맞다. 예. 그런데 이제 전기의 어떤 사용량을 보게 되면 가정용은 13%에 불과하고 산업용이 56% 이상,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예. 지금 누진제 폐지라는 게 이제 앞서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소득 재분배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전기요금을 더 걷어서 예. 좀 덜 쓰는 이 취약계층에 도와주자라는 취지가 있었고 예. 이게 오일쇼크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죠. 다만 해외 사례와 비교해서 왜 우리 누진 구간이 그렇게 높냐? 예. 이게 2016년에 11.7배에서 3배로 낮아졌지만 이 3배조차도 높다. 그렇죠. 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이걸 따져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예.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구조입니다. 예.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 예. 공기업이. 예. 다른 데는 민영화돼서 서로 유효 경쟁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원가 이하로 내려갈 이유는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유효 경쟁이 붙이면 당연히 누진제를 지금 우리보다는 낮은 뭐 2, 3단계 내지는 1.5단계 이렇게 좀 낮아질 수 있는 건데 우리의 경우는 그러면 누진제를 없애면 이게 다 해상이 되느냐. 마찬가지로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2단계로 전기요금이 책정이 되면 1단계 전기요금을 조금 쓰시는 분들은 손해예요. 예. 더 요금을 더 지불해야 돼요. 예. 그리고 3단계 쓰시는 분들은 오히려 전기요금 깎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이런 이제 어떤 이 누진제가 없어짐으로 해서 이 폐단을 먼저 고려하고 이 예.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 무조건 누진제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산업용이 더 절대적으로 많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거기는 요금이 싸고 지금 가정용은 사실은 누진제로서 더 폭탄 같은 네네. 요금을 내야 되냐 이 문제거든요. 네네. 근데 왜 산업용은 누진제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가 회수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 예, 뭐냐면 전기를 생산해서 집에까지 이제 송전 배전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예. 산업용의 경우에는 전기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실제로 배송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이 쓰기 때문에 추가적인 할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반면 가정용의 경우에는 예. 쓰는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전기요금을 이제 집에서 쓰는 것과 산업용을 1대1로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수율, 어느 정도 원가를 회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2013년도 이전에는 사실은 원가 회수율이, 이제 가정용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게 책정됐습니다. 원가보다 더 비싸게 돈을 받은 거죠. 산업용은 더 쌌던 거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동안 이제 요금 조정을 통해서 지금은 거의 비슷한 단계로까지는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일부 언론 같은 데서는 사실은 이걸 1대1로 비교해서 이제 산업용은 싸다. 주택용은 비싸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건데 그건 또 좀 약간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우리 그래픽을 한번 보시죠. 확실한 거는 전력 소비 비율은 산업용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자, 용도별 전력 소비 비율 다시 한번 보여주시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OECD 평균이 가정용과 산업용 큰 차이가 없죠. 일반용까지 해가지고 저렇게 돼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가전용에 비해서 산업용이 월등 전력 소비를 많이 합니다. 저 얘기는 분명히 산업용이 여타의 그런 어떤 장점들이 있지만 그만큼 전기를 펑펑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기를 갖다 아끼는 에너지를 갖다 좀 우리가 아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산업용에서 더욱더 기술적인 측면들을 갖다 고민해서 또 돈도 투자하고 그래서 돈을 아낄 수 있게끔 해서 그래서 새나가는 그런 에너지를 갖다 잡아야지 되고
그런 측면에서 산업용의 누진제를 갖다 오히려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적인 네, 그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한전이 전기 요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예. 그 원가가 어떻게 되는 거냐? 예. 정말 그 원가를 신뢰할 수 있는 거냐? 예. 사실 이 문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예. 지금 이제 한전에서는 이제 자기는 적자다 얼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기 요금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비용이 얼마인지는 예. 벌써 10년 가까이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전에 저는 잘못도 있다. 즉 한전이 좀 더 투명하게 경영을 하면서 전기요금 단가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거에서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된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높아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진제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여론이 상당히 뜨겁거든요. 그래서 잠시 조사 결과 그래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데일리안의 의뢰로 RN서치가 실시한 조사인데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완전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무려 78.9%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가 14.1%에 그쳤어요. 잘 모르겠다 7%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들은 국민들의 분노가 저희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예. 없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한전도 그렇고요, 정부도 그렇고요, 전기요금에 대한 개편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원가를 한전이 공개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하는데 굉장히 미흡했다. 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가 원가 이하의 사용인 걸 분명히 한다면, 예. 그리고 사실은 어떤 것들이 알려져서 그러냐, 산업용에는 다양한 할인 혜택이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계절별로 그리고 시간대별로 예. 경부하 구간의 경우에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1kW당 사용 요금이 50원대예요. 50원, 60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잘못 알려지면 야, 이건 뭐야? 산업용은 그냥 퍼주고 50원대라면 우리 전력 그 일할 에너지 단계. 빈곤층의 93.3원보다 절반이에요.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투명한 설명도 없이 이제 가정용의 경우는 선택지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누진 구간은 3배를 적용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산업용으로 이렇게 이 화살이 돌아가고 있는데 정확하게 정말 이제 누진제가 폐지됐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고 지금 누진제를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이 진단이 필요한데 그걸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연구 용역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앞서서 이제 우리는 공적 기관이 공기업으로 인해서 국가가 전기요금을 통제하는 예. 기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철도나 도로 같은 경우 민영화했습니다. 민영화하면 요금이 오르거든요. 예. 그걸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국가가 똑같이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누진 구간을 없앰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건가? 예.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기업들의 전기요금은 상대적으로 사용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우리 가정용처럼 딱 200kg, 400kg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또 별도의 또 요금 체제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용역을 걸쳐서 이제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를 제시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과정이 없이 계속 운하의 저축이식으로 혹한기에는 내려주고 혹서기에 또 내려주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전기요금 체제가 누더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일단 누진제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네. 사법부에서도 지금 계속 누진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걸로 그러니까 네, 소송이 그렇죠. 예. 계속 패소하는 그런 네.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사실은 누진제의 필요성을 사법부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과 앞서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왔던 국민들의 분노 사이에 괴리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두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나와줘야 되는데 매번 더울 때마다 조금씩 제도를 바꾸는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되고요. 네. 저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가면은 내년도 또다시 폭염이 오거나 네. 올 겨울에 또 굉장히 추워지게 되면은 요 논란은 고스란히 또다시 반복된다. 이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일단 누진제 폐지 법안이 발의돼 있죠. 어떤 게 맞습니다.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이 개편하기 위해선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여기서 크게 골자는 3가지 정도입니다. 일단은 이제 하절기, 동절기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아예 없애자. 이런 안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 취약계층의 에너지 안에 대해서 20% 정도 전기를 계속해서 감면해 주자라는 네. 안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누진 배율이 너무 높으니 3배가 아니라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아예 상한을 좀 다른 외국과 마찬가지로 좀 비슷하게 하자라는 네. 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백은규 산업자원부 장관 역시 누진제 폐지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이제 이 법안을 강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네.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일단 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2016년도에 그 이제 누진제를 완화할 때도 이 똑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해야 된다, 용역을 해야 된다 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매우 형식적인 공청회 한번 하고 끝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저런 의견들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한정과 산업부가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의 국민들의 분노가 큰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는 그냥 갈 수가 없다. 그러면은 계속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것이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는 것에서 현재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를 전압에 따라서 나눈다거나 이제 외국에 여러 가지 요금 체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온 거 아니겠느냐. 단순하게 누진제를 없애냐 마냐. 이런 정도의 좁은 그 시야로는 현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국민들의 제대로 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만들어야 될 때인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가정용과 산업용에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큰 그림에서는 동일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누진제 폐지가 과연 그게 방법론의 정답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산업용처럼 다양한 전기요금 체제를 갖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전기요금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안이 먼저 선행돼야지만이 그다음 누진제 폐지라든가 다양한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그린 마일리지 같은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스스로가 좀 줄이면 그 부분이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주면 그 누진제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율성을 부여해주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그리고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